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점은 셀리드죠. 셀리드는 뭐예요? 예,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관련주인데요. 자, 오늘 분석을 하기 전에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그렇죠.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은 어때요? 숨이 가쁠 정도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몰리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는 우리는 영리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가 할까요? 저는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정확히 말하면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이 피지컬 AI와 로봇이 산업전쟁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장 자동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죠. 바로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이거 오늘 영상 끝에 설명드릴 건데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 삼성전자 파업 이슈, 또 카카오 이슈, 현대자동차 이슈. 뭐예요? 이제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전력 관리주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설명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분석할 셀리드. 셀리드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이 회사의 핵심 정체성은 자체적인 원천 기술인 셀리백스 플랫폼을 보유한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및 감염병 예방 백신 개발 기업이죠. 일반적인 백신과 달리 우리 몸의 연역세포 중 하나인 B세포, 그쵸? 와 단핵구를 이용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스스로 공격할 수 있게 학습시키는 독보적인 면역 치료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항암 백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차세대 백신 연구도 병행하고 있어요. 결국 셀리드는 독자적인 셀리백스 면역 플랫폼 기술을 무기로 차세대, 그쵸? 바이오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입증하고요. 글로벌 기술 침입 상용화를 통해 막또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미래의 가치 저항형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는 그쵸? 천당과 지역을 왔다 갔다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또 하락을 했어요.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먼저 코로나 항암 백신에 적용된 벡터 및 항암 플랫폼 기술이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등 베트남, 러시아 등 여기서 뭐예요? 연이어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으며 기술 지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또한 두경부암 면역 치료 백신의 임상 첫 환자 투여가 성공적으로 개시되었던 소식도 힘을 보탰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도 발생했고 최근 변이 백신의 제2상 임상시험 계획 신청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반려됐어요. 이거 엄청납니다. 그렇죠? 노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긍정적인 해석은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화와 항암 백신 임상 본격화로 바닥간 탈출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점은 여전히 순이익이 적자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재무적인 면은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셀리드가 가진 구조적 강점은 뭘까요? 세 가지를 이렇게 써요. 첫 번째는 개인 맞춤형 백신 제조 속도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자, 셀리백스 플랫폼 환자 본인의 혈액세포를 활용하여 단 하루 만에 백신 제조가 가능한 고도의 신속성을 자랑해요. 이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엄청난 비용 절감과 치료 효율성을 뜻해요. 둘째, 확장성 높은 플랫폼 비즈니스. 이것도 엄청납니다. 하나의 암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췌장암, 두경부암, 위암 등 유전자 항암만 교체하면 다양한 질병 치료제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적 메리트가 있고요. 셋째,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요. 계속된 대표이사의 장래 매수예요. 이것도 굉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셀리드가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질적인 기술 서출 성과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쵸? 식약처 반려가 크죠. 그건 여기죠. 단기적인 지지선 2,300원. 그쵸. 아직도 월봉에서는 얘가 얼마? 10만원까지 가던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들 그쵸. 지금은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2,300원 지져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섣불리 공략하지 마시고 무조건 관망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셀리드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들어가거나 단기 뉴스 안에 일희일비하여 던져버릴 종목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과거 고점에 묶여 계시는지 아니면 이번 바닥권 대량 거래량 보고 신규 진입 타이밍을 노리시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반려된 임상계획의 재신청 예정 일정, 기관 및 세력들의 실시간 평단과 추정치, 그리고 최악의 하락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명확한 가격 지지선을 담은 대응 전략 리포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번호로 셀리드 아니면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세부 리스크 체크 포인트와 대응 기준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부터는 배터리주를 사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